사기 예방 교육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을 울리는 사기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노인 사기,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안 됩니다. 노년층 사기 예방은 힐링의 시작입니다. 노인 사기 예방 교육,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기 예방 교육, 세대 공감 문화 만들기. 저 코미디언 김종국이가 어르신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예방 교육, 세대 공감 문화 만들기. 저 조영구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년층 사기 예방 교육 및 세대 공감 문화 만들기,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장미아입니다.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의 인구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요, 이 노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기들이 많고, 이 사기 당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을지 오늘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서 많이 뵙죠. 예, 심리학 박사 최창호 박사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분은요,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기 예방 전문가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노정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뭐 저희 세 사람도 네. 노년으로 점점 가고 있지요. 네. 예. 사실 노년이란 말이 네. 옛날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 한 100여 년 전부터 노년층 인구를 새롭게 구성을 하고 구분을 하기 시작했고 네. 또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에 필요한 복지 네. 또는 또 그에 따른 부작용인 뭐 사기라든가 폭력이라든가 그렇죠. 노인 범죄 같은 것들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된 거죠. 네. 이제 건강식품 같은 경우를 네. 이제 경찰서 단위별로 굉장히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확실히 아니까 네. 웃으면서 대처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 너 사기 쳐라 뭐 선물 줘라 예. 받아 내가 다 알고 담아 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대처하는 대응력이 커지더라는 거죠. 네. 물론 지금 현재 최창호 박사님 말씀하신 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서울시에만 하더라도 예. 노인 인구, 즉 65세 이상 되시는 네. 노인 인구가 110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늘어나는 추세고요. 그렇죠. 결국은 퇴직 연령은 또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 행위, 네. 정말 우리가 이 예방을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지켜주는 거 정말 그렇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요, 사기 사건 수법을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홍보관 1년 매출. 마치 1개월에 100억 정도를 뽑아내는 거 아닙니까? 매일같이 휴지가 하나둘씩 쌓이더니 계란이 한 10판 정도 쌓여 있어요. 뭐 왜 그래 도대체? 저도 아버지 때문에 몇 천만 원 정도. 아들도 돈 갖다 버려 다이가 되는 집안이야. 모든 홍보관들이 불법이냐고요? 아닙니다. 홍보관이라는 것은 특설 판매업이라고도 하고요. 방문 판매업에 등록되어 있는 판매 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법 홍보관은 무엇이냐고요? 합법 홍보관은 결국 사업자 등록증이나 방문 판매업 등을 우리 소비자님들께서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형태를 갖추지 않고 저가의 상품을 고가에 판매하거나 사기치는 그러한 나쁜 몇몇 미꾸라지들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전체 선량한 영업 형태를 모두 나쁜, 사기치는 이러한 형태로 보이게끔 만들죠. 그래서 현명한, 꼼꼼한 이러한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정호 전문가님 사기 예방 전문가거든요.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 예방이지만 조심해야 돼.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으면 많은 분들이 상처받죠. 나쁜 마음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근데 지금 어떤 기계를 가지고 나왔단 근데 말이에요. 언뜻 봐서 이게 예전에 그 전화 바꿔주는 도란스라고 있잖아요. 전화 비싸게 생겼어요. 이 기계는 어떠한 작용을 하느냐?
지금 현재 피에 혈류가 제대로 돌지 않는 분, 잘 돌지 않나? 잘 돌다 돌지 않나, 이 혈류 측정을 하는 기계예요. 암세포를 뭐 발견했을 때 이런 거예요? 물론이죠. 암세포라든지 이러한 것을 이 기계를 갖다 대면 소리가 납니다. 이상이 있으면? 이상이 있으면. 지금 현재 우리 신동엽 씨 술 많이 드시는데 뇌 부분에 이상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소리 안 나죠?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무슨 경우야? 뇌종양에 네. 중요한 것은 뇌 부분이죠. 오, 없네. 오, 없네. 지금 현재 뇌로 올라가는데 지금 현재 뇌 부분에 대해서 혈류 자체가 막혀 있다라는 이러한 증명입니다. 이거 소리가 튀어나오는데? 네, 이건 위험 신호입니다. 지금. 위험 신호? 너무 위험 신호. 야, 난 다행이다. 약을 좀 주세요. 이렇듯이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돌고래들이 지금 현재 뭘로다가 서로 간에 그 소리를 주고받죠? 초음파로 주고받죠. 바로 이 혈류 속에 초음파를 측정해낸 겁니다. 선생님 여기 요즘에 좀 알이 잡힐 때 한 번만 해봐 주시면. 알이 잡힌다고요? 네. 이쪽에. 야야 손 나네. 나죠. 한두 군데. 그죠? 지금 현재 이러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지금 이 기계 자체를 어머님들은 믿었고 이 기계를 통해서 이제는 약이 나오겠죠. 자, 소리 나신 분들은 지금 당연히 사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살고 보자지 않아요. 그죠? 이 기계로다가 사신 분, 또 혹은 이 기계로다가 약을 팔아먹었던 사기꾼 놈들, 분명히 오늘 기절할 겁니다, 사기꾼들은. 요 자체는 어떤 함정이 숨어 있느냐면 여기 보통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이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고 이건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손으로다가 갖다 대면은 소리가 나고 이렇듯이 이러한 리모컨이 요 조그마한 센서가 있습니다. 요 센서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면 발바닥 엄지 발가락에 있습니다. 그죠? 엄지 발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손에 아무것도 보지 않죠. 그런데 엄지발가락으로 한번 타치를 발가락으로 툭 누르면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센서가 있는데 요거를 요 조그만한 센서가 있는데 요거를 누르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신발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신발 안에. 그렇기 때문에 저기 신발을 벗겨보면 반드시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이러한 사기 상술에 결국 우리 많은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정호 전문가님. 아까부터 계속 동업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지면서 표정이 좀 어두워지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 같은 동업을 해봤습니다. 소설 같은 동업. 최근 들어서 이제 개성 동업단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94년도 북한 낮은 선봉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있죠. 낮은 선봉. 북한에. 그러니까 최초로 북한 지역이 개방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지역이고요. 맞아요. 그 북한 지역에 땅을 사서 거기에 오피스텔을 치면 그거 잘 때 먹을 때 없지 않느냐. 차고 먹고 힘들지 않느냐. 근데 말은 그럴싸하네요, 진짜. 그러니까 앞으로 남북 간에 이제 많은 교류가 있을 것이고 통일이 됐을 때 이 낮은 선봉 경제 자유 무역지대에 사람들이 와서 자고 먹고 일하고 하는 이러한 걸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중국 사람한테 제안을 받았어요. 그걸 중국 사람한테? 우리 그 동포죠. 사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전문가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말이죠. 제가 전문가라는 이 이야기를 전문가라는 이 타이틀을 갖고 이 자리에 앉게 된 그 배경 속에 하나는 저 정말 황당한 사기를 당해봤습니다. 그래요? 뭐를? 북한의 땅을 샀었어요. 북한에. 전문가다. 존경합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거 북한 땅은 이거. 제가 이제 94년도입니다. 그 94년도에 북한의 중국 동포 소개로 북한 사람을 만나죠. 북한 사람을 만나는데 낮은 선봉 경제 자유경제 무역지대 개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개방을 하는데 자고 먹고 외국인들이 봤을 때 그런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 하나를 지어라. 그러면은 로정호 선생은 땅값을 대고 그렇게 하고 또 중국 측에는 중국 짓고 자기들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나누자. 그런데 1000만 이상 가족들이 가고 싶고 자기의 같은 친인척들을 만나고 싶고 또 사업도 하고 싶고 이상 가족만. 90년도 초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제가 50만 불을 송금합니다.
아, 진짜로? 진짜로. 아, 50만. 50만 불을 송금을 하고 그렇게 하고 북한 낮은 선봉지대 최초로 땅을 구입을 합니다. 네. 진짜 사셨어요? 계약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50억입니다. 50억. 예. 50억이니까 그것이 그 30대 초반에 네. 우리 그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아버지 땅서부터 시작해서 모두 다 팔아치웠죠. 제가 그 장남의 장손이니까 너 믿고 그럼 한번 해보마. 해서 또 저희 아버지도 또 적극적으로 밀어줘요. 그렇게 하고 그 저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가서 제 이름 노정호 한 칸 띄고 철조망이라고 치면 그 대북 사업에 관련된 기사가 엄청나게 뜹니다. 그래요? 90년도 초 제가 아주 그냥 유명하셨구나. 신문에 도배를 했고 도배를 했어요? 방송에 엄청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중요한 게 아무리 봐도 이분은 사기 당하실 분의 말투가 아니야. 원래 치실 분이지. 사기를 치실 분의 말투지. 그걸로 집은 폐가망 배가 망신했죠. 지금 지어내신 거죠 지금 다. 아니 지어낸 것이 아니라 사기 치시는 거 아니에요? 검색어 나온대잖아. 검색어 나와요. 진짜로? 예, 노정호 진짜로. 치면 북한 노정호 한 칸 띄고 북한 쳐보면 제 기사 뭐 온통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저 노년복지연합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의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이제 드시는 거 얼마나 더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자신감 있게 그 성형수술 하세요. 그렇게 하고 맞으세요. 그래야 젊은 여자도 따라오는 것이고 젊은 남자친구도 생기는 겁니다.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해야지. 그래야지 어르신들이 그거 창피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단계 하는데 한 달에 3천만 원씩 꽂힌다던데요? 가만히 있어도 2천씩 들어올 수 있다는 네. 거. 첫 달에 4,400원 들었습니다. 3년 되니까 억대 연봉이 되더라고요. 예. 합법 다단계예요? 수당 35% 미만 풀었는데 대단하시네요. 내가 좋아서 사는 거와 써봐와는 다르거든요. 막 강매하고 누군가한테 계속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걸로 제가 이빨을 닦으면 피가 나요. 저는 괜찮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루이보스차를 먹는데 이 회사 제품만 먹어요. 다 좋다고 그래갖고 다 줬어요. 그 회사 이거 있으면 몇 장 갖다 주세요. 제대로 할 때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건 남을 이용하는 사업이 아니라 남을 도와줘야 성공하는 이런 사업이죠. 그러니까 워크만 문제를 얘기했잖아요. 이 다단계라는 부분에서 가장 맹점은 무엇이냐면은 상대의 마음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연예인과 사진도 찍고 싶지. 맞아. 이러한 마음을 이용해갖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지. 맞아요. 그러면 먼저 요거 하나를 구입을 해. 그러한 사람들이 많잖아. 그러한 사람들을 소개를 시키면 그러면 돈도 벌 수 있어. 월 1,000만 원 보장할게. 노인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한테도 상조라는 것을 판매를 할 때 어르신한테 돌아가시는 분한테 무슨 상조를 수의 내지는 장례 이 비용을 어떻게 팔겠습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는 마당에 마지막으로다가 가면서까지 짐을 지우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가만히 생각하니 맞아. 그러한 분들을 한 명씩 소개를 하게 되면 수당이 몇 %가 나간다.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널려 있는데 먼저 시작을 하는 것이 장땡이다. 이렇게 마음을 이용하는 잠깐만 그때 설명하셨던 분 같은데? 지금 하시는 게? 다단계 최악의 사건 조희팔 사건. 전국에 10여 개 피라미드 업체를 차리고 의료기기 렌탈을 시작. 투자자 3만여 명을 꼬셔 총 4조 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기 사건. 조희팔 사기 사건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약 4년에 걸쳐갖고 금액이 한 사람 이 하나의 회사로서 얼마의 피해를 야기시켰냐면 4조 원 정도 피해를 야기시켰어요.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죠. 그렇게 하고 검찰이 내사를 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게 돼갖고 미리 인천에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죠. 밀항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얼마 전에 시신까지 공개를 했었어요. 그렇죠. 죽었다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량 안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시신까지 공개를 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관련해 갖고 수많은 피해자들이 수만 명의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3만 명 정도의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데 이 피해자들이 결국은 안 죽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결국은 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심장마비 자체를 위조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살아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보가 우리 그 단체에도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내용을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봤는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오늘은 모든 건강식품의 그 허와 씨를 저희가 제대로 가려드립니다. 웰컴 투 도넛! 사기 사건 전문가죠, 우리 노정호 전문가님. 아, 예. 뭐야, 노정호 전문가님이 사기를 친다라는 게 아니라. 요즘 가장 핫한 그 건강식품 사기 사건은 뭔가요? 최근에 그 건강식품 판매 중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갖고 무슨 저 효도관광, 무료 저가 관광 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경수 여사 생가 방문, 네 이런 식으로 마치 대통령 일가의 어떠한 저 생가 방문은 당연히 공적인 이러한 일들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뭐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생가를 방문하는데 생가 방문하고 나면은 반드시 거쳐야 될 곳이 있죠. 바로 이제 약장술이 있는 곳이죠. 네. 그러한 데 가서 유경수 여사가 생전에 이렇게 그 드셨던 이러한 제품이다. 라고 하는 이런 저 과장 광고들. 네. 그럼으로 인해서 마치 자기 자신들도 야, 내가 그 저기 그 대통령 어머니께서 드셨던 제품인데 나도 한번 먹어보면 건강해지겠지. 라고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도록 이 유도에서 판매하는 이러한 것이 요새 최근 유행입니다. 정말 혹하네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서프라이즈, 즉 미라클, 아주 엄청난 기적을 하나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제품란을 갖고 나와봤습니다. 똑같은 스토브 아니에요? 전형적인 지금 불법 건강식품 판매하시는 분들. 아니, 홍보한 지금까지 상황 같은데요? 너무 여기 그 방송 자체가 가짜 이야기하니까 건강식품 자체가 얼마만큼의 또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지 요 제품은 말씀드리자면 요 제품은 요게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 교수님께서 요번에 개발을 해갖고 저희들한테 샘플로 보내주셨습니다. 한국에 독점권을 준다고 하는데 요 제품 하나를 드시면 약 1분 후에 자기들 몸 자체에서 강력한 에너지와 함께 일반적으로 자기 힘이 10배 이상 금방 솟아버립니다. 아니 못 믿겠다고 하면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 정말요? 네. 자, 일단. 여기 20만 원인데 효과 있으면 20만 원 주셔야 됩니다. 네. 아, 드릴게요. 그러면 그 색깔마다 조금씩 틀린데 뭐 사탕 같기도 하고 그런데 맛은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지금 남자분들 다 나오셨어요. 아, 그래요? 바로 저기 네 분은 손을 이렇게 해서 손가락만 잡아주세요. 양쪽으로. 저 손 다 넣으셨죠? 이렇게 딱 넣으시고 하나 둘 셋 하면 번쩍 들이시는 겁니다. 자, 지금 약 효과가 확실하게 지금 현재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터지지 마시고, 그대로! 지금 현재 이제 온몸에 엔돌핀이 솟고, 아드레날린이 막 솟는 이런 식입니다. 대단하시죠? 잠깐, 나 그거 같이 사올게요. 그거 같이 같이 사오세요. 지금 우리 노정호 전문가님이 뭔가 큰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퍼포먼스를 저희한테 보여주신 것 같은데 이거 그 일반적으로 슈퍼에 가면 한 500원, 1000원짜리 과자예요. 그죠? 과자입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데 먹는 거야, 그거. 지금 그렇죠. 이러한 과자 하나를 가지고도 네. 이 4명 해서 함께 힘을 쓰면 어떠한 효과는 이런 제가 과학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웬만큼 들려요. 아, 손가락으로 하는데도 손가락으로 그렇게요? 반드시 들립니다, 네. 이게. 그런데 마치 자기들의 약의 효과로서 자기들 몸 자체에 굉장한 에너지가 솟구치고 아드레날린이 뛰고 이러면서 그 제품 자체를 판매하는 이러한 사기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 절대적으로 이러한 거 있으면 노벨 의학상 타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지금 어르신들 앞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고 어르신들이 내가 들었어 하면서 그렇죠. 100% 사게 돼 있어요. 혹하겠네, 혹하겠어. 돈 있으면 특신행, 돈 없으면 죽어 나온다는 병원. 돈이 있으면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고 없으면은 중간에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3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5일 병원비가 5천만 원. 대형 병원이 그렇게 형태가 심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원은 해민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은혜를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썩어나가는지 뭐 가는지는 책임을 당신이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 병원에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이해해달라. 무슨 이해, 개뿔 이해는 이해. 바로 실어서 가까운 병원이 있었어요. 1시간 반을 걸려서 가서 뇌사 상태를. 당신이 병원 갈 때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이유 지금 공개합니다.
이게 사람마다 입장 차이가 조금 다 다르겠지만 노년복지연합 그 노종호 전문가님은 또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대형 병원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대형 병원에서도 빅5 들어보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빅5요? 예, 빅5요. 지금 현재 돈이 얼마나 들더라도 그거에 상관없이 빅5 전원, S병원, 뭐 해서 이렇게 그 병원들의 그 환자들이 몰리기 시작을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에 관련해갖고 2005년도에 8,400억. 그런데 2012년도에 2조까지 늘어납니다. 매출 규모가. 그러니까 약 30% 성장세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2005년도 통계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병원에 관련해서. 근데 통계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돈 있는 고수익자들이 대형 병원을 가지 않습니까? 빅5도 병원들 찾아가고 있고. 그럼 고수익자들이 찾아가는 병원에 환자들의 완쾌율과 저소득층이 찾아가는 일반 의원이나 병원들의 완쾌율들을 봤을 때 빅5들의 병원의 완쾌율이 높다라고 하는 이러한 통계치들이 발표되면서 실질적으로 빅5에 대한 이 선호도가 높아졌고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라 빅5가 대부분 수도권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근 50% 이상이 지방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서 올라오셔갖고 숙박비라든지 아니면 식사비라든지 이러한 사회의 재반 비용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되고 있는데 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 알고 보니 퇴직금 노리는 중년 여성 사기꾼들. 신종 꽃뱀들이 많죠. 요건 3개월에 1억짜리. 대기업, 임원, 공무원들이 다 키세요. 피해가 150원인가 지금 하고 있죠. 꽃뱀과 제비가 활개치고 다니는 황혼 만남의 장소 4대 천왕부터 퇴직금 노리는 꽃뱀들의 최신 무기까지 사랑을 미끼로 한 사기로부터 당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 지금 공개! 지금 그 꽃뱀하고 제비를 말씀드렸는데 그들이 사랑을 한다라고 하고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물질적 이익을 취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직업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돈을 뜯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들은 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꽃뱀 제비가 약을 타거나 또 혹은 여행을 가자고 어르신들의 그 상대자 이성에게 꼬시고 있는 이런 행위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또 쌈짓돈 노리고 있고 퇴직금 노리고 있습니다. 노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런 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젊은 층들도 많이 가고 중년층 많이 갑니다. 성인 나이트에. 그죠? 그럼 성인 나이트에서 부킹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즉석 만남을 서로 간에 가져서 즐겁게 즐기는 것이고 다만 여기에 이제 사기 상술이 있죠. 사기 부분이. 즉 예를 들어서 각각 여성끼리 왔고 남성끼리 와서 여성이 자기 테이블에 합류를 합니다. 그러면 합류를 해서 이 여성들이 같이 놀았던 분들이 재밌게 놀면 되는데 거기에 관련해갖고 결국은 술값을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그러면 즉 나이트클럽 관계자랑 짜고. 그렇죠. 나이트 주임이라고 하죠. 나이트 주임은 각자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 테이블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트클럽에서 결국은 자기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여성을 고용해서 야 여기서 손님들에게 술값을 씌울 수 있도록 너희들이 조금 좀 웃어주고 또 남자들한테 환심 좀 사게끔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남자들의 술 먹은 이러한 그 맥주를 그걸 일반적으로 여자가 아주 호감 있게 가면서 맥주로다가 양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죠? 양주로 바꿔버리고 주문했다면 빼도 박도 못해요. 그 부분은. 결국은 아주 몇 수십만 원, 몇만 원이면 될 돈을 양주값을 해서 몇 수십만 원 쓰게 만든 거. 금전적 피해를 입힌 거. 이 자체가 바로 사기입니다. 한마디로 대부분 이제 콜라텍의 평균이 마룻바닥이 많습니다. 마루. 예. 그렇게 하고 고등학교 아마 교실 2개 정도 합친 정도 크기. 근데 콜레탁이 2011년도 1월 통계청의 자료에 보면은 약 726개로 이렇게 발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얼마 정도 돼요? 대부분 1, 2천 원입니다. 영등포 쪽은 1, 2천 원이고 물론 무료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말 그대로 콜라텍이에요. 콜라를 구입해서 사서 드시는 것이죠. 성행하는 시간 자체가 이제 오후 2시다 보니까 전 아침에 오전에 이제 등산 갔다가 콜레텍 거기 갔다가 그랬다 오후에는
탑골공원이나 아니면 4-5시면 일찍 집에 귀가하시는 분이고. 그 콜라만 팔아요? 거기 콜라텍 네, 많이 아니요. 콜라텍에서 술도 먹을 수 있어요. 아, 저 소주도 뭐 3,000원씩. 소주나 막걸리도 이렇게 비밀 공간이 있어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안에 뭐 이렇게 즉석 만담을 연결해주거나 뭐 춤을 가르쳐주시는 그 아주머니가 있다면서요? 아, 중년 나이트에는 저기 웨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듯이 콜라텍에는 부킹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명찰을 큼지막하게 이만하게 부킹. 이렇게 해서 써갖고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춤이 어느 정도 춤을 추시는 분과 춤을 추시는 분 연령대 이거를 제대로 또 매칭을 해주시는 분들이 또 부킹. 그러니까 중매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춤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잘 추는지는 모르지만 요 분과 요 여성분하고 같이 이렇게 부킹을 시키면 잘 되겠다 싶어갖고 같이 이제 춤을 추시죠. 딱 절대적으로 한 곡, 두 곡 추고 저기 우리 그 나이 드신 중년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손을 넣으시면 그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예의 어긋나죠. 3곡을 주셔야 됩니다. 기본이? 기본 3곡을. 그러니까 지루박 한 2곡, 브루스 1곡. 이렇게 하고 브루스를 추고 딱 끝나면서 잘 쳤습니다 하고 헤어지면은 이제 당신하고는 춤이 안 맞는다 끝. 그러나 그 3곡을 추시고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느끼고 싶으면 3곡 더 연장. 그러다 보면 3곡 연장한 다음에 뭐 음료수라도 같이 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뒤에 가서 소주를 한잔 하거나. 어쩌다 전략을 하게 참 됐죠? 그 건전하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독립기념관에 가시는 그 어르신들이 65세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된다. 이유인즉슨 지공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공이요? 지공세대. 지하철 공짜로 타는 세대. 네, 그러니까 지하철이 무료인 분들이 65세 이상이지 않습니까? 서울에서는 천안까지가 공짜입니다. 또 천안까지 그 지하철을 타고 저기 천안까지 가시고 천안에 계신 분들은 저기 서울까지 오셔서 여기 종로에 뭐 파고다 공원이나 이쪽 종로 쪽에 서로 원정하시는. 그렇죠. 이렇게 서로 원정을 하시는 그것이 지공세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들이 삼아서 왔다 갔다 그렇죠. 하시는 지하철 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차 타고 드라이브 하듯이 거의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이러한 곳입니다. 네. 자, 지금 이 안에요. 꽃뱀들이 돈 뜯어낼 때 사용하는 뭐 여러 가지 수법들이 들어 있답니다. 네. 최근 전국에서 피해 사례가 가장 많이 접수된 것부터 순서대로 5위, 4위, 3위, 2위, 1위 저희가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5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5위. 자, 5위. 짠. 돈가스? 돈가스 아니에요? 돈가스. 먹는 거네요? 5위 돈가스. 5천만 인기 메뉴 돈가스가 꽃뱀 최신 무기. 노정호 전문가님. 네. 돈가스. 돈가스가 왜요? 우선 저 명칭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이 명칭 자체는 레스토랑 꽃뱀이 주로 사용하는 것이 돈가스입니다. 너무 약해. 레스토랑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그 어느 그 술집에서 이렇게 그 만나거나 이제 여러 가지 그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함께 자리하면서 이 돈가스를 먼저 시키거나 이래서 안주를 시키면 우리가 남자들이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생기게 되죠? 이 여성이 그래도 나를 생각해서 좀 저렴한 걸 시키는구나. 그렇죠. 저렴하게 이렇게 아니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자가 정신이 괜찮구나. 그렇습니다. 나 꽃밥 하려고 많이.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돈가스와 함께 아우러져서 와인. 그래서 수십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 피해를 이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야. 네. 아니 근데 이게 식당 주인하고 그러니까 짜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르바이트죠. 그 자체가. 예. 그럼 이렇게 당한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어느 한 지역만을 말씀드릴게요. 부천의 한 레스토랑에서 5달 동안 당한 피해자들만 밝혀진 건 숫자만 720명. 밝혀진 것만요? 네. 부천의 한 레스토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유사한 그러한 레스토랑 자체가 전부 다 밝혀진다면 굉장한 숫자가 되겠죠. 신고한 것만 720명. 아니 근데 뭐 간장게장 꽃뱀은 뭐예요? 꽃뱀이 좋아하는 메뉴가 3가지가 있어요. 3위가 돈가스고 2위가 꽃등심이고 1위가 간장게장. 나 간장게장 좋아하는데. 간장게장 좋아하는 여성분이 많다. 그래서 간장게장 먹으러 가자. 갔더니 돈 10,000원이면 먹을 수 있는 간장게장을 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바가지 씌우는 거예요. 거기가 한 식당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매출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 100만 원 10%를 그 꽃뱀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거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메뉴판을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그 초이스할 때 이제 이 그 음식을 정할 때 또 거기에 따르는 주문되는 음식 자체에 대한 가격을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미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뭐 죄송한데 저희들 뭐 가격 저렴하고 메뉴판이 없는데 그냥 뭐 주문하시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메뉴판이라는 것은 당연히 갖추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메뉴판이 없다고 한다면 술값을 먼저 물어봅니다. 돈가스에 얼마고 또 와인값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일단 메뉴판을 반드시 확인하고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을 먼저 물어보고 그 금액을 먼저 지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사실은 꽃뱀들이 가는 가게는요, 그 나이트클럽에서 먼 데예요. 사실은 본인이 그 주위에 있는 가게를 섭외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나이트클럽에서 10분 이상, 20분, 30분 가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이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바가지 오인이 나왔다. 그러면 계산은 절대 하지 마시고 112에 신고하시면 돼요. 만나자마자 자기가 아는 고급 레스토랑이나 뭐 그런 데로 바로 그냥 안내하면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자, 4위입니다. 4위. 짠. 만 원. 만 원이요? 만 원. 4위 만원. 만원 지폐 한 장에 꽃뱀에 어떤 수법이 숨어 있을까? 이 만 원이 서울역에 100원만 아저씨, 또 종로에는 1000원만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갖고 만 원만 꽃뱀이 극성을 부리고 있죠. 만 원만 달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이쁜 얼굴을 좀 차비 좀 하시고 이쁘게 저는 꽃당장 좀 하신 이러한 아가씨들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중성 남성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우 선생님 죄송한데 뭐 저 지갑을 잃어버렸고 그렇게 하고 오늘 뭐 핸드폰을 잃어버렸고 이러한 식으로다가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대부분 저 죄송한데 택시비 만 원만이라도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선생님 제가 핸드폰 번호가 몇 번입니까? 저한테 핸드폰을 먼저 지금 해주시면 아마 빅뱅의 노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저한테 꼭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전화가 나온 대로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고 저한테 전화를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전화가 분명히 이 남자가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 원만 빌려주시면 제가 꼭 갚겠습니다. 이러니까는 그 만 원이 남자들 주머니에서 거의 대부분 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만 원에 전화번호 따고 뭐. 아니 근데 얼마 전에 저도 만났거든요. 만 원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만 원으로 되겠냐 그러고 저는 2만 원 줬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더 줄 수 있어? 저기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를 대고 만 원을 받았던 또 양원경 씨 같은 분을 만났을 때는 2만 원을 받았을 때 10명 만나면 얼마입니까? 10만 원이 넘습니다, 하루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죠? 하루에 10만 원. 300만 원이죠, 300만 원. 그러니까 10명이면 10만 원에 한 달에 300만 원이면 적은 금액 많이 있죠. 아니 저 너무 찔려가지고 제가 사실 현금 갖고 다니는 걸 싫어해갖고 저희 스태프들한테 만 원씩 맨날 꾸거든요. 그럼 저도 꽃뱀인 건가요? 빨리 갚으세요. 이제 갚으세요. 한 10번 이상 이제 했는데. 이지혜 씨는 구속시킬게요. 근데 요즘에는 꽃뱀뿐만 아니라 좀도둑형 제비도 극성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 제가 은지 씨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손에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반지 참 이쁘시네. 잠깐만 제가 껴봐도 될까요? 쓱 뺀 다음에 화장실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여자들의 장신구를 이렇게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존도둑형 제비라고. 추접스러운 거. 진짜 추접스러운 놈. 사람 봐가면서 해야지. 어쨌든 지금 이렇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이거 바랍니다. 갖고 있을 때 누가 가져갈지 모르니까. 여기다가. 2위 남아있는데요. 2위는 뭘지 공개하겠습니다. 짠! 스마트폰. 그냥 이거 왜 스마트폰인데요? 퇴직금 사기꾼도 스마트해졌다? 과연 스마트폰을 사기치는데 어떻게 사용할까? 요즘 들어서 꽃뱀 스미싱이라고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말씀 들어보셨죠? 스마트폰을 채팅 웹으로다가 해갖고 남자들하고 이제 서로 간에 연결이 돼서 그 채팅을 통해 갖고 서로 뭐 은밀하게 우리 둘만의 이러한 그 만남을 갖고 그러면서 음란 영상 자체를 갖다가 서로 간에 이제 찍고 그 부분에서 여자가 이야기를 하거나 남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상 자체 화질이 안 좋으니까 오빠 제가 다른 거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하고 URL을 보냈죠.
그것이 이제 시크릿 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 앱을 설치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그 인적 사항들이 상대자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그 영상물들, 음란 영상물들을 가지고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협박받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죠?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여자분이 피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제비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하고 성관계를 갖는 경우에 몰래 다 촬영을 합니다. 촬영을 해가지고 이제 여자가 이제 경찰서에 이제 고소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돈을 뜯겼다고 하면은 그거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인터넷에 올리겠다 해서 신고도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경찰서에 협박죄라든지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심리학적으로 보면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먹잇감이래요. 아예 무시하고 처음부터 반응을 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막 1,000원이든 아니면 10,000원이든 일단 뭐 송금을 한다거나 하면 약하게 봐가지고 그때는 나중에 100만 원, 뭐 1,000만 원씩 요구를 하게 되고 심리학적으로 일단 무시하는 게 그렇죠. 50만 원, 100만 원 대부분 처음에 요청하는 금액이 5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번 돈을 주기 시작을 하면은 50만 원 이미 들어왔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또 하고 100만 원으로 요청되고 뭐 그 이상으로 요청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바로 피해 당하면 바로 신고해야죠. 바로 신고를 해야죠. 문건에 발들여놓기 기법이 왜 우리가 당하는 거죠? 그렇죠. 1위입니다. 팬들의 최신 사기 수법 1위. 네, 1위. 자, 공개해 주시죠. 공개하겠습니다. 짠! 공개하겠습니다. 짠! 공개하겠습니다. 짠! 꽃뱀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신 무기 1위 금괴. 금괴인데요? 일명 이제 콜라텍이라든지 또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대부분 자기 자신들의 그 화려한 예전의 경력이나 지금 현직의 경력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특히 세관 공무원을 사칭하는 이러한 공무원 사칭 사기 사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세관 공매가 나왔다. 그 나온 공매 자체에 대한 금괴를 대팔면은 그 한 분에 1만 원씩 차익을 볼 수가 있다. 그 금액은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도 있다. 그러한 부분에 관련해갖고 돈을 투자라고 해서 몇 억씩 이렇게 그 투자금을 받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번에 경찰이 검거를 하고 나니까 결국은 세관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 전과, 즉 20범이나 되는 사기 전과자가 이러한 행위를 누구한테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뭐 나같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겠지 뭐. 그렇죠. 대부분 노후층, 노년층이 되면은 다 가지고 있는 집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집을 가지고 있는 콜레텍 출입하는 그런 노인들, 그런 분들의 집을 담보로 해서 그러면서 그 돈을 그 이상 벌려서 더 큰 집으로 가라. 또 자식들한테도 사업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런 길이다. 종로에 가면 다방 같은 게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가면 양복 쫙 빼입고 큰 안경 쓰신 이러한 그 많은 그 노후 신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한 분들의 대화를 유심하게 들어보세요. 그 대화를 들어보면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까지, 수조까지 이야기하면서 방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금괴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커피값 서로 못 내갖고 서로 눈치 보는 그러한 부분들 매일 비일비재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값은 네, 커피값 하나 못 냅니다. TV를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은 그분들이 좋다고 하면 무조건 사게 되고 먹게 되는 거예요. TV에 나오면 무조건 믿고 사 먹는다. 방송에 띄워주는 조건. 이때는 물건이 준비된 자가 돈 버는 거죠. 야, 이거 정말 힐링 채소다. 야, 알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한국인이 두려워하는 4대 질환. 이건 먹으면 낫는다고. 100명이 좋아도요, 한 명이 안 좋아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분명히 큰 문제잖아요. 옹호론자 쪽은 겁도 굉장히 없이 많이 따라하는 위험천만한 민간요법까지. 한 번씩 식탁에 나오는 건 좋지만은 계속 먹었을 때는 그게 TV 문제가 속 건강정보의 진실 지금 공개됩니다. 지금 현재 악마의 발톱. 그러면 결국은 저 관절염에 좋다라고들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관절염이면 뭐니 해도 노인분들이죠. 근데 이렇게 악마의 발톱, 또 선인장과인 뭐 독수리 발톱, 기타 등등 발톱이라는 것들도 많고 생소하게 이름이 들어보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하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경동시장에서 판매를 해서 가격이 다 노출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디에서 뭐가 특별하게 들어온 것은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특효라고 선전은 하지만
가격이 없으니까 그거는 뭐 98만 원, 58만 원 이렇게 과대하게 금액을 부풀릴 수 있는 그런 아니 근데 입장이 요즘 되죠. 뭐 근데 이제 뭐 모든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가 이제 또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노정훈 전문가님 뭐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제 건강식품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건강식품이 텔레비전에 소개되고 뭐 장사꾼들이 돈이 되면은 무엇을 안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작업을 해갖고 방송물이 하나 미디어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방송에서는 하나의 흥미거리로 내보낼 수 있고 혹은 시사나 알거리로 내보낼 수 있지만 그 방송을 이용해갖고 홍보관 혹은 뭐 방판 이런 업자들은 방송을 보여줍니다. 어르신들한테 당연하죠. 그렇게 보여주고 마치 이 방송에서 나온 그 자체가 모든 것을 신뢰가 줄 수 있는 양. 즉 자기들이 물건을 팔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과대 광고 내지는 약사법 위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 처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런데 방송을 보여준 것은 마치 자기들은 아무 말 안 했는데 방송이 이야기하지 않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해서 그 PPL, 그 방송을 가지고서는 결국은 물건을 팔아먹는데 아주 요긴하게 쓰고 엄청난 돈을 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거는 일단 그 일반 시청자들은 TV에 나오는 내용들은 일단 검진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상술적으로 보게 되면은 치고 빠지는 게 빨라야 돈 번다. 가장 기본입니다. 물건 자체에 관련해서 이미 방송에 떠갖고 이제 막 대리점이 모집이 되고 또 소비자들이 막 서로 달라고 아우성 칠 때 이때는 물건이 준비된 자가 돈 버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막차 타는 분들은 결국은 다 당하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당하느냐? 결국 방송에서 좋다고 해갖고 막 살 때는 언제고 또 방송이 죽입니다. 이러이러해서 왜? 소비자가 먹고 효과 없다. 또 방송을 봤는데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당연히 그에 따라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내 방송이 안 했으면 다른 데는 막 터뜨리거나 내 언론이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반대급부로 막 그것을 또 문제로다가 제기를 합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망가졌을 때 이 그 업자들은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년층 사기 예방 교육 및 세대 공감 문화 만들기 저희가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 박사님 끝으로 좀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사람에 따라 어떤 분들은 노년기가 되면 침체기, 쇠퇴기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청년기, 장년기를 지나서 노년기를 새로운 희망의 시간, 여유의 시간, 행복의 시간으로 창조해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사기 피해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면 굉장히 슬프고 정말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잖아요. 이럴 때 적극적으로 이런 교육도 받으시고 그 피해를 봤을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를 해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가만히 계시지 말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문은 열려 있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을 두 글자지만 우리 사실 구성원으로 이렇게 보면 남녀노소잖아요. 오늘 이제 두 전문가 말씀하신 것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이 네 개가 다 어울려져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게 또 젊은이들의 몫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속지 않는 소비자, 속이지 않는 판매자. 교육으로 예방하자. 오늘 심리학 박사 최창호 박사님과 함께했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기 예방 전문가이면서 한국노년복지연합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 노정훈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현명한 소비를 하셔서 속지 않는 그런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년층 사기 예방 교육은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노인을 울리는 사기 반드시 예방해야 합니다. 노인 사기 우리 사회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안 됩니다. 노년층 사기 예방은 힐링의 시작입니다. 사기 예방 교육, 행복의 시작입니다.